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선으로 갑니다. 이게 국힘이 일단은 누가 빠졌습니까? 오세훈이 딱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경선 전체 무게감이 팍 떨어져 버린 거예요. 좀 진지한 후보가 빠져버렸거든요. 뭐 나경원이 그만둔다라거나 아니면 홍준표가 그만둔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오가 딱 빠져버리니까 좀 진지한 정책 토론이 될 만한 후보가 딱 빠지면서 이 경선 과정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희화화, 이 코미디 같지 않아요? 홍준표는 지금 막말하고 있잖아요. 생머리, 뭐 무상연애, 오정속옷. 그러니까 무상연애, 이재명을 향해서 무상연애 얘기했더니 당장 또 누가 반발합니까? 김부선 씨가 반발하잖아요. 야, 그래도 이재명은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만했는데 너는 뭐냐? 넌 줘도 안 갖는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무슨 연예면 같잖아요. 지금 이게 정치면이 아니라 연예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남방 여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앉아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키높이 구두는 왜 신었으면 뭐 생머리냐? 아니면 또 뭐 보정속옷? 네.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홈쇼핑인 줄 알았어요. 홈쇼핑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코웃음 치는 거 쟤들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지금 이게 어떤 대선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개업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인데 네. 거기서 앉아서 늘 코미디 하고 있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개그맨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개그 코드, 말심 이걸로 좀 버티려고 하는 예능 감각 갖고 이걸 버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진지한 뭐 공약 같은 건 없고 굉장히 뭐 감정적인 거 있죠. 선동적인 거 이런 거 사형을 집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들고 나왔단 말이죠. 아 지금 국민들의 고통이 지금 사형 집행 안에서 지금 당하는 고통이야. 그거 아니잖아 지금. 근데 이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경선의 수준 자체를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있고, 근데 나경원은 그 드럼통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선동적인 거잖아요. 이재명이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런 식의 비유해가지고 그 아마 뭐 조폭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드럼통에 신세계 나옵니다. 신세계 드럼통에 넣고 시멘트 부어가지고 바다 홍지호가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저 인터넷에서 아니면 저 SNS나 인터넷에서 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지들끼리 웃고 떠들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걸 받아와가지고. 이걸 공적인 라인에 받으면 안 되거든요. 공적 영향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못 막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잖아요. 뭐 일베 같은 애들이 민주당판 일베도 있고 이쪽판 일베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끌고 들어와서 공적인 영향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가 또 드럼통 안에 들어가 쇼를 하더라고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완전 미쳤네. 이게 도대체 뭐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다 보니까 또 뭐 AI 생성 드럼통 행복주택 계속 드럼통 이걸 브랜드로 지금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이게 감각이 완전히 그러니까 어디서 또 이상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상한 극우 유튜버 보면서 이상해지잖아요. 이분도 지금 뭔가 이상한 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쫓아가야 되는 국민의힘 또 탄핵 정국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이 정치판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는 이 경선인데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이 상황들을 보시면서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고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거든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것 같고 비전을 좀 보고 싶어요. 그나마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그 뭐 5개 그 서울과 같은 도시를 5개 만들겠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비전을 좀 냈잖아요. 저는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부딪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비전들 갖고 부딪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선거 운동을 하는 게 홍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일단은 한 때리기잖아요. 한 때리기 해서 일단 자기가 2강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김은 좀 확정이 된 것 같고 나름대로 좀 지지율이 좀 안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쭉쭉쭉 빠지곤 있어요. 빠지곤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립선을 확실히 그으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 넘버 2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란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또 한동훈이 뭐 내란 몰이를 했다는 둥 뭐 이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내란 몰이가 아니라 그게 내란이었어요. 내란이었잖아요.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게 내란이지 뭡니까? 그게 내란 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법의 영역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친위 쿠데타였고 그건 내란에 맞죠. 그 내란을 몰이를 한 게 아니라 내란을 한 겁니다. 이걸 좀 부정하고 있잖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내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건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고 파면할 정도로 오류를 범했는데 그걸 갖다 네가 한 거다.
아니 그 헌법재판소 그 판결도 한동훈이 내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윤 대통령 지지층에게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의 선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면 홍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동훈이 내란으로 몰았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계엄한 건 잘못했는데 네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계엄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작년 3월 초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계속 나왔고 그동안에 뭐 그래서 결국 민주당한테 한번 들키기까지 했잖아요. 예. 김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가 또 돈다. 바깥도 소문이 날 정도로까지 그 얘기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3월 초부터. 그래 놓고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계엄을 계엄으로 내몬 게 누굽니까? 이번에 그 계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했죠? 내각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당도 몰랐어요. 예. 누가 했을까? 소수의 사람들이 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국방부장관 뭐 몇몇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폭주를 할 때 당에서는 제지를 했어야 되고 내각에서 제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누구 하나도 쓴소리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없었고 그냥 그나마 쓴소리 한 게 한동훈인데 그럼 이제 자기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내라는 본 사람 누굽니까? 자기들이란 말이에요. 폭주하는 대통령을 제지를 못했고 계속 아부만 하다가 결국 그 지경으로 내모는 게 결국 자기들이잖아요. 그랬는데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할 책임을 갖다가 엉뚱하게 그때 유일하게 쓴소리 했던 사람한테 오히려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 국민들이 보면 황당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선거는 지지층 내사하는 선거라는 거예요. 룰도 그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가지고 50대 50 넣고 결국은 이들의 선택이 자기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경선이 본선에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당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내란몰이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왜 선거할 때 보면은 후원금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예. 11시간 만에 후원금 30억 다 채웠습니다. 예. 이재명보다도 빨랐다?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상당히 고무적일 겁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책 딱 출판했을 때 이게 좀 그 출판가에서 약간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착 올라가려고 할 때 대통령이 딱 구속 취소가 됐네. 쑥 가라앉았는데 요번에 이제 그 후원금 모금을 했는데 야, 11시간 대단합니다. 만에 이제 마감이 예. 됐단 말이죠. 그래서 29억인가 29억 4천만 한도입니다, 그게. 한도인데 그 네. 한도를 갖다 11시간 만에 이제 달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어오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94% 정도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50원 낸 게 아니라 조금씩 냈는데 듣지 않으니까 347 공약을 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34,700원을 냈을 것 같아요. 347 낸 사람들이 굉장히 예. 많은 것 같더라고. 그 347에 맞춰서 낸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굉장히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은 그 액수에 맞춰가지고 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낸 사람들이 약 한 2만 3천 명, 3만 2천 명인가? 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이 23시간인가 걸렸거든요. 근데 예. 그거보다는 좀 돌파를 빨리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한이 이제 바람을 탈 수 있는 조금 계기를 좀 마련한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지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리얼미터에서는 이제 이재명 50.2, 김문수가 12.2, 예. 한동훈이 8.5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쫙 김문수께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김문수가 내가 볼 때는 한덕수의 타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는 가운데서 김문수표가 약간 홍준표로 좀 옮겨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인가 거기를 보게 되면은 그 세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둘이 같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21%가 나왔어요, 셋이. 그런데 퍼센티지는 아니다. 한동훈이 21.1이고요. 김문수가 21.0, 홍준표가 20.6. 거의 오차범위지만. 그러네요. 소수점 차이지만 그래도 한동훈이 깨알 차이네요. 네. 1위로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사회여론 그 연구소에서 같이 한 조사하시는데 이재명까지 넣어서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45.5가 나오고 김문수가 12.5, 한동훈이 10.0, 그다음에 홍준표가 6.4가 나왔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2강에는 사실은 딱 보면 2강에는 이제 뭐 한동훈이 그래도 2강에는 들어가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다른 국민의힘 후보에 비하면 한동훈 후보가 확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오세훈 후보가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그 표가 조금 나눠서 갔는데 아무래도 탄핵에 이제 찬성한 한동훈 쪽으로 좀 더 많이 간 것 같고 한동훈은 이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후원금 모금 가지고 이제 바람을 다 타게 되면은 예. 일단은 네 명 안에 들어가는 거 확정적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조사를 보고인데 나중에 그 2명 안에만 들어가면은 재밌어지는 거죠. 재밌어지는 거고 저는 2명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예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일단 안철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토론할 땐 편하죠. 그 탄핵 찬성 둘 반대 둘이잖아요. 하지만 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탄핵 찬성표가 둘로 갈라지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모이는 게 낫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표 이거 가지고 이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뭔가 바람을 팍 일으켜가지고 탁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그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소한 뭐 계산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대범함으로 탁 치고 나가는 거 그게 그 길밖에 없다고 봐요. 네. 사실은 이거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서서히 그렇게 치고만 나간다면 이제 뭐랄까 둘로 들어가는 거고 예. 만약에 2강 안에 들어간다라 한다 그때 이제 힘이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라고 하면 그걸 엎을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바람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만 타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이 보시는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붙기 위해서 바람 그게 이제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바람일 수도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정 후보 한동훈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그 후보에 대한 바람 어떤 게 바람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관망세예요, 지금.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쪽은 뭐냐면은 그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그 탄핵 반대 집회할 때 그게 그 쉽게 말하면 잘못된 시점에 결집시킨 거예요. 잘못된 지점이라는 것은 승산이 있는 싸움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잘못된 지점이고 잘못된 시점이 뭐냐면 지금 결집을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꾹꾹꾹꾹꾹꾹 눌러놨다가 한번 딱 터트릴 때가 바로 이때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압력 봐서 압력이 잔뜩 높은데 그걸 갖다 김을 갖다 먼저 빼버린 거예요.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보수층들이 지금 관망세로 돌아서 있고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이렇게 쭉 보다가 딱 보니까 아유 제대로 안 되겠네 싶으니까 아니 할 수 없다 이번에는 그냥 이재명으로 가는 수밖에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좀 분위기거든요. 예. 그럴 때 이 관망세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뭐랄까 신나게 투표할 수 있는 다시 투표장에 나올 의지를 갖게 할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말하는 바람이에요. 뭐 엉뚱한 뜻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결집이 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 결집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팡팡팡팡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상을 깨고 상대들을 탁탁탁탁 꺾으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게 임페투스가 생기니까 그쯤 되면 이제 본선에 가도 정말 대선대원 대선을 그래도 한 번은 치러볼 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서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시나리오예요. 그밖에 다른 시나리오가 생각이 안 나. 뭔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 그러면 양자 대결이 되고 뭐 보수 대연합이 됐든 그때는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물론 이제 별 그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왜냐하면 표본 집단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TK 지역에서 오히려 한동훈 지지율이 1위로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전략적 선택, TK의 전략적 선택이 이번에도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근데 이거는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 힘든 게 이게 이제 전체 여론조사 중에서 특정 지역만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샘플 수가 너무 모자라요. 거기서 어떤 결론을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제 만약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하나의 경향으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재밌는 반전 같은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한때 좀 뜨거웠다가 또 주춤한 한동훈 후보인데 다시 조금 지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고 있는 추세도 엿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니까 배신자론 같은 거 꽉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라 그랬더라?
우리 아버지가 계엄을 했어도 난 말렸을 것이다.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빡빡 돌파를 해야 되고 강하게 받아야 쳐야 됩니다. 예. 그럼 당신 계엄 찬성하는 거냐? 탄핵을 왜 반대하느냐? 등등등등등등. 그럼 당신도 똑같이 할 거냐? 대통령 되면 예.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냐? 이런 식으로 딱딱 받아쳐가지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는 너무 기울었어요. 아. 8대 0이었거든요. 현재에서는 8대 예. 국민들 여론 지평을 봐도 너무 기울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계엄 찬성, 뭐 탄핵 반대 이 입장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러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들 안에서 지들 동아리 내 선거게 되지. 그러니까 지들 고내에서 자기들 헤게모니 갖기 위해는 충분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는 거겠지.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본선에 나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